안녕하십니까. 노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38장 전반부가 이제 끝났다고 해야 되나? 끝나고 이제 여기에 도경 38장 이제 도경 여기 덕경이라고 통칭하는 덕경이 시작하는 부분이죠. 38장부터 이 덕경이 시작이 됩니다. 좀 길죠. 그래서 덕경이 좀 깁니다. 전체적인 그 요지를 설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부덕하니 시이 유덕이라. 하덕 불실덕하니 시이 무덕이라. 상덕은 무이위요. 무이위요. 하덕은 위지 유이위. 그쵸? 무이위 이위라. 상인은 위지이 무이위며 상의는 위지이 유이위라. 상례는 위지이 막지응이면 즉 양비이 잉지라. 고로 실도 이후 덕이며 실덕 이후 인이며 실인 이후 의며 실의 이후 레라. 부레자는 충신지 박이여 난지수라. 전식자는 도지화여 이우지시라. 여기서 이제 크게 잘라야겠죠. 시로 대장부는 척이후하고 불거약하며 척이실하고 불거기화라. 고로 거피 취찬이라. 완전 끝나는 거고, 대를 나눈다면 요 정도쯤에서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제 하덕이 문제적인 부분이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덕은 덕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덕이 있다. 도가적 역설이죠. 하덕은 덕을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를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덕이 없다. 상덕은 함이 없지만 함이 없으면서 하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함이 없다. 상덕은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는 바가 없다. 하덕은 인위적으로 행동을 하며 의도하는 바가 있다. 상인은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만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뭘 의도하는 바가 없다. 상의는 무엇을 행동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 상례는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것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서 이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도를 잃어버린 다음에 덕이 생겼고, 덕을 잃어버린 다음에 인이 생겼고, 인을 잃어버린 다음에 의가 생겼고, 의를 잃어버린 다음에 예가 생겼다. 무릇 예라고 하는 것은 충과 진심과 신뢰가 얄팍해진 것이며 난리의 머리다. 시작이라는 얘기죠. 난리의 시작이다. 미리 아는 것은, 미리 안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먼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면 사람은 그래도 되겠죠. 사람은 것은 도의 꽃이지만 껍데기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두터운 데에 머무르지 야박한 데에 머무르지 않으며, 이 박자랑 연결되죠. 열매, 이 화자랑 반대가 되죠. 실제에 머무르지 껍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이제 한번 봐야겠죠. 뭐 대충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역시 노자의 문장답게 글이 뭐라 그럴까요? 그 압축이 돼 있어서 뭐 대충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좀 그렇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덕경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앞에 거는 도경, 뒤에는 덕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편의적인 구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 양필도 이거를 상하로 나눴고 도경, 덕경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백서본이 출토가 되고 한비자 주석 등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두 부분은 아마 테마가 갈라지는 게 아니냐,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분리해 설명하는 게 이제 편의적으로 좋으니까, 편의상 얘기하기 좋고, 그러니까 얘기하게 되고 고정이 된 거죠. 이 부분이 왕필이 그 전체 주석을 통해서 가장 길고 상세한 주석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자면 아마 왕필 사상의 전체로 보면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이 노자사상의 정수가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설명을 한 거 보면 이게 아마 첫 장, 처음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첫 장을 인식하고 길게 장을 다루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도와 연결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어쨌든 앞에 부분이 도를 설명을 하고 여기는 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쳐 도덕이라고 그래요. 도덕경이 되는 건데, 순서 지금 현행본의 도와 덕을 설명해서 도덕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는 이제 도는 뭐고 덕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 제가 이제 도를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도에 대해서 설명을 뭐 어렴풋이 하긴 했지만 자세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앞에 도경, 도가 도에 대한 추상적이고 우주론적이고 개념 중심의 포괄적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것이라면, 도를 중심을 뒀다면, 덕경, 여기부터는 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그 다음에 가치적인 설명, 그리고 도경의 도에 대한 설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와 덕의 관계와 정의를 시작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도는 우주와 만물을 관통하는 추상적인, 어떤 관통하는, 만물 속에 다 관통하는 추상적인 것이라면, 덕은 도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 세계에 드러난 모습이죠. 특히 이제 인간 세계에 드러난 모습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는 덕에 대한 상위 개념이 아니라 도가 구현된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얘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 세계를 가리킬 때 이제 덕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덕이 가치가 있고 도가 품수됐다 그러죠. 도를 받아서 그것이 발현된 형태이고 인간 세계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덕 앞에 뭘 붙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도를 얘기할 때 현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덕, 아니면 이제 그 항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상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도가 이렇게 훌륭한 것이라는 걸 강조해, 이 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덕과 하덕을 나누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장은 상덕, 하덕으로 나누고 하덕에 해당하는 인의, 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챕터 전체의 그 구조이기도 하죠. 우리 앞에서 읽어 왔기 때문에 덕이 있고 그 덕이 타락하면서 인의, 예, 지가 생겼다는 거니까, 덕과 지는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게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지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 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하덕 얘기 나오죠. 상덕은 부덕하니 시유덕이다. 하덕은 실덕하니 시로 무덕하다. 그렇죠? 부덕이라고 했어요. 부덕하고 반대된 게 불실덕이죠. 그러니까 실덕은 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덕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고, 상덕은 덕스럽지 않다 그랬으니까 덕을 베풀고 덕을 가졌는데도 덕을 가졌다는 의식조차 하지 않는 거죠. 드러내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덕은 아예 보이질 않아서 덕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불실덕과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 노자의 역설이 갖는 통찰력이 여기가 있죠. 그렇다면 상덕은 무엇이냐? 상덕은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고 천지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위 써있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거나 의도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상덕과 하덕을 얘기하면서 무위와 위지를 반대로 놨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한다. 그 다음에 무이위, 유이위. 그러니까 무와 유가 대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위가 있다, 이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이. 그러니까 상덕은 인위적인 행동이나 무엇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없다. 의도하는 바가 없다. 하덕은 무엇을 하면서 의도를 하죠. 명예를 위한다든지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돈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위한다든지 어떤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덕. 그래서 하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인의 예입니다. 인의 예. 그렇죠? 그래서 인은 위지 무의위. 위지 무의하니까 상인은 상덕의 성격도 갖고 있고 상덕의 성격과 하덕의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이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유학에서 말하면 널리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은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통해서 뭐를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게 없어요. 네, 백성을 널리 사랑해서 내가 대통령 돼야지. 백성을 널리 사랑해서 업적을 남기고 공적비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하덕 중에서 이제 괜찮은 인이죠. 의는 상의는 그나마 훌륭한 의는 어떤 행동을 하지만 이위 행동하는 의도가 있죠. 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의관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사회적 질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질서를 하려면 뭔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든 것은 목적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상의죠.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로 내려가면 인에서 의로 의에서 예로 내려가면 예는 일종의 강제적 규율성이 강화가 됩니다. 뭘 반드시 행해야 되고 여기에 합당한 반응이 없으면 예 같은 건 사회적 규칙 체계죠. 법도 여긴 법과 제도도 포함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죠. 뭐뭐 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이제 반응을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이 위에 대한 응이 없으면 양비잉지 팔을 걷어들이고 잉지 이걸 보통 이제 양비하는 건 나 이쪽은 이제 상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기 주어 목적어가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 팔을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제 상대방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둘 다 상대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비잉지 자체가 강제 행위 자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악스럽게 잡아다니는 행동을 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얘가 가진 강제성이 더 강화가 되는 효과를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실도 이후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와 덕
이게 실도 이후 덕인가 도와 덕이 여기서는 위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덕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위와 하위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아까 저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도라는 포괄적이고 최상위 계층의 뭔가가 있고 근본 원리가 있고 그것이 인간 사회에 적용됐을 때 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범주를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도를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 덕이라는 걸로 우리 명명을 하는 거죠. 도는 이름할 수 없고 덕이라는 걸로 명명을 하고 도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았는데 덕을 잃어버리니까 인이라는 걸 만들고 인이라는 걸 잃어버리니까 의라는 걸 만들고 의라는 걸 잃어버리니까 이 강제적인 관념, 규범, 규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심과 상호 간의 신뢰가 야박해지니까 강제성을 두는 것이고 이 사실 강제성이 사실 어지러움의 징조라고 인 경우가 많죠.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제일 좋은 세상인데 필요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역설적으로 현상적으로 뭐가 나빠졌다는 징조로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예까지 인의 예까지죠. 그리고 여기 전식이 바로 지를 얘기합니다. 지. 이 전식자를 중간에 예 다음에 넣지 않고 다루 이렇게 바로 뽑아서 이 문장의 리듬을 바꿔줬죠. 그렇지만 충신지박 난지수라고 하는 문틀을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연장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전식자, 전식이라는 것은 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가에서 지는 덕을 해치는 행위이고 육아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죠.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죠. 토대죠. 육아에 선왕이 만든 제도, 선왕이 만든 규범, 선왕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과 역사 이런 걸 다 지라는 이미지로 압축시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가에서는 그거가 반대죠.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덕성, 하늘이 우리한테 하늘 즉 도라는 것을 품수 받은 이 사람의 인간의 상태를 이 타락시키는 게 지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식은 노자의 맥락에서 보면은 예지력,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아는 척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미리 아는 척하다고 하는 사람들, 근거 없이 주관대로 억측하는 것, 아니면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렇게 보면 미래학자들이 되게 섭하게 하겠지만 요거 좀 다르죠 또. 여하튼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은 도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 어리석은 멍청한 거란 얘기죠. 어리석은 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속는지 모르겠어요. 전식자들한테. 이 전식자, 그래서 인의예지를 벗어난 사람을 여기서는 대장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부 하면은 제일 먼저 맹자를 떠올리죠. 맹자가 대장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을 했고 대장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면서 대장부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근데 노자에도 이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이 노자의 글귀는 정확히 백성을에도 나오기 때문에 맹자보다 훨씬 앞세대 몇백 년 전에 사람이고 하니까 이 용어 자체도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말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합당할 겁니다. 대장부란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오죠. 노자에서 맹자의 전용 개념으로 맹자가 딱 멋지게 정의를 내렸지만 노자도 여기서 대장부를 갖고 와서 설명을 긍정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대장부는 후하고 실에 처하지. 이 화의 반대가 실이고 이 박의 반대가 후니까. 그리고 이 후하고 실이라는 걸 다시 뭐예요? 이 차로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실은 피고 박화는 취.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박화는 빼버리고, 후실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도와 덕이죠. 도와 덕을 취해서 대장부는 거기서 거한다. 다시 말해서 도덕을 취해서 거기에 머무른 사람을 대장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그 노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서갑을 있는데, 백서갑번 을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상덕 무의 무의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는 왜 상덕 부덕 하덕 불시덕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상덕 무의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하덕이 빠져 있습니다. 백서번 을번 갑번 다 빠져 있어요. 왕필번에 이게 들어가 있죠. 보시면 왕필번 상덕 하덕이 들어갔는데, 백서 갑번이나 백서 을번에는 상덕만 있고 하덕은 없죠. 여기 참 재밌는 문장 구조인데, 요거 자체가 이 왕필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장을 보면 왕필이 상덕이 있고 하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덕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장 전체를 보면 상덕이 있고 하덕이 있고 덕의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덕의 타락 형태를 인의 예시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서갑이나 을이 어쩌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어요. 덕에는 상덕과 하덕이 있고 이 하덕으로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하고 되는데, 여기 하덕을 한 번 더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그 왕필이 상덕 하덕을 설명하니까 상덕 하덕으로 짝을 맞추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분명히 후대에 첨가된 문장인 게 틀림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덕에는 상덕 하덕이 있고 이 하덕으로 타락한 형태가 인의 예지가 있다고 보는 게 문장을 더 깔끔할 수가 있고, 백서에서는 그게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백서본에는 이 뒤에 보이는 백서갑본에는 고실도 이렇게 있죠. 실도 이후덕, 실덕 이후인, 실도 이후덕, 실덕 이후. 을번도 그렇게 했는데 백서갑에만 고로실도, 실도의 이후덕이라고 들어가서 요 문장이 뒤에 문장하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뒤에 첨가된 잘못 연문이라고 그러죠. 잘못 첨가된 글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이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장입니다.